이거는 진짜 치아 교정이 잘 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아 교정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법, 최대한 빨리 끝내는 키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교정하면서 나타나는 얼굴 변화에 신경 써주세요. 특히 돌출입 교정이나 역교정 하시는 분들이요. 돌출입 교정은 입을 넣기 위해서 하는 교정이고, 역교정은 너무 돌출입 교정 하실 때 입을 많이 넣어서 다시 입을 좀 빼고 싶은 분들, 너무 입이 합축하신 분들이 하시는 교정이죠. 이런 분들은 내가 원하는 얼굴 모습, 내가 원하는 입의 모양, 입술의 모양이 됐을 때 앞니의 치아 이동은 스테이하고 멈추고 그때부터는 어금니만 움직이는 교정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얼굴 변화에 대해서 교정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거나 상의하는 게 조금 부끄러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 무덤덤하시고 관심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앞니의 움직임과 어금니의 움직임까지 어느 정도 거의 다 완료가 되고 나서 교정이 마무리될 때쯤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넣었던 앞니의 위치를 다시 앞으로 빼거나 아니면 다시 앞으로 위치시켰던 앞니를 또 다시 뒤로 넣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때 앞니의 움직임만 다시 하는 것도 사실은 비효율적이고 교정 기간이 길어지는데 이미 어금니 이동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금니까지 같이 이동을 시키면서 앞니까지 이동을 시켜야 돼서 굉장히 교정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교정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으시고요. 그래서 앞니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정도, 그리고 어금니까지 이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얼굴 변화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하고도 좀 상의를 잘 해보시면서 교정의사 선생님과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나머지 치아 교정을 마무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상의를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혹시 교정을 하시다가 비대칭이 원래 있었지만 비대칭이 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 시점에 바로 교정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비대칭을 완전히 뭐 수술한 것처럼이나 아니면 비대칭 교정을 막 본격적으로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전 정도로는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중간에 교정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셔서 바로 대처를 하시면 교정 기간이 그렇게 많이 딜레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교정을 하시는 중간에 치아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같이 그 교정을 하실 수 있게끔 교정의사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전제가 있어요. 얼굴 변화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너무너무 또 예민하게 지나치게 민감하게 보시면 교정의사 선생님이 정상적인 범위로 계속 진행을 잘 하고 계시다가도 다시 핀트를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민감하게는 보지 마시고 적절한 수준에서 교정의사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시고 얼굴 변화에 대해서 중간 과정에서 늘 이야기하시라는 점 제가 강조드리고 싶네요. 교정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2번째, 브라켓을 떨어뜨리거나 인비절라인 장치 끼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주세요. 가장 기본이죠. 우리 치아가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진짜 치아 교정이 잘 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브라켓 철사 교정 같은 경우에는 철사 하나를 가지고 교정을 하지 않아요. 철사를 계속 두껍게 얇은 철사부터 시작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진행을 하죠. 얇고 둥근 철사부터 각지고 아주 두꺼운 철사, 힘이 센 철사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브라켓이 떨어지면 이 두꺼운 철사까지 업그레이드를 했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브라켓을 붙이면 그 자리에서 브라켓을 붙이고 예전에 진행했던 철사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꺼운 철사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치아의 위치에 맞춰서 쭉쭉쭉쭉 올라가야지 그 중간에 브라켓이 떨어져서 치아가 이동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다시 브라켓을 붙여서 브라켓 포지션도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는 두꺼운 철사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치아에 너무 무리가 돼요. 그래서 브라켓을 다시 붙이면 전 단계 혹은 전전 단계 아니면 아주 초기 철사로 다시 다운그레이드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교정이 조금씩 더 딜레이 되기 시작해요. 인비절라인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인비절라인과 철사 교정을 비교하면 철사 교정은 24시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이 치아에 치아 이동하는 힘이 가해지죠. 그런데 인비절라인은 식사하실 때랑 양치하실 때만 제외하고 끼신다고 해도 거의 20시간 남짓입니다.
아주 조금만 소홀히 하신다면 20시간보다 훨씬 못한 시간을 끼시게 되고, 그럼 철사 교정과 비교하시면 치아를 이동시키려는 교정력이 현저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인비절라인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0, 올 100이라는 점이에요. 20시간 중에 15시간 정도 꼈으니까 뭐 한 70% 정도는 그래도 교정이 됐겠지, 교정 진도가 나갔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정 진행은 0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끼셨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조금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이 많이 모여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모여야 하는 힘의 시간이 바로 치과에서 권장드리는 인비절라인 착용 시간이에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인계점을 꼭 넘어야지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인계점 밑에 시간은 아무리 끼셔도 그냥 날리는 시간이다,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치를 꼈던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껴주시고, 인계점을 훌쩍 넘어서 끼셔야지 치아가 충분히 또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치에 신경 써주시고요. 충치가 발견되면 그 즉시 바로 치료를 해주세요. 교정 중간에 충치가 생기거나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충치가 진행돼서 충치 치료를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합니다. 아무래도 교정 기간이 2년 정도 되잖아요. 치료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충치가 생기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레진으로 때우는 치료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의 치료, 예를 들면 인레이나 특히 크라운 같은 치료를 하시게 되시면 치아에 붙어있던 브라켓을 떼고 그 다음에 다시 충치 치료를 한 다음에 씌우고 나서 그 위에 이제 브라켓을 붙이셔야죠.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설명드린 경우와 같이 브라켓을 다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철사가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충치 치료를 하는 기간도 뭐 예를 들면 크라운을 제작하는 기간, 이런 기간들도 교정을 딜레이 시키는 요소가 되겠죠. 인비절라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치아 모양에 맞춰서 완전히 딱 맞춰서 장치가 제작되고 또 치아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인레이나 크라운 치료를 하시면 치아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인비절라인 장치를 다시 맞춰 주셔야 해요. 그래서 칭취 치료하는 시간 플러스 인비절라인 장치를 다시 스캔을 떠서 공장에서 제작하고 해외에서 배송돼 오는 시간 정도로 교정 기간이 좀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기간 중간에 양치를 굉장히 잘 하시라는 점 늘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충치가 발견되면 최대한 빨리 치료하시는 게 작은 범위로 치아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치아 교정 빨리 끝낼 수 있는 3가지 방법, 특별한 비법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치아 교정만 하셔도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 마음은 아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셔서 최대한 교정을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교정 이야기에서 뵐게요. 안녕.